우리가 흔히 자손이라 부르고 있는 자기 신체 사고 손해담보는 자동차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를 기명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기명 피보험자를 비롯하여 기명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을 허락받은 허락 피보험자, 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 피보험자 등 모든 피보험자들과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담보입니다. 대인배상일과 대인배상인은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이고, 자손은 나와 내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기 신체 사고 담보, 즉 자손 대신 자동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 상해 담보도 이들 피보험자와 가족들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자기 신체 사고 담보보다 보장의 폭도 넓고 보상액이 클 뿐입니다. 대인배상인은 무한대 보상이지만 자기 신체 사고는 보상 한도가 정해진 유한 보상입니다. 즉,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기 신체 사고 담보 가입 금액을 얼마로 가입했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보상 한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기 신체 사고 담보 보험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피보험자가 사망 시 3천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것이고, 보험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피보험자가 사망 시 5천만 원 한도로 지급하면 끝입니다. 나 혼자만의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하고 나와 내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자기 신체 사고 담보 보험 가입 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잘 지급합니다. 그러나 쌍방과실 사고 중 다른 자동차에 의해 나와 내 가족이 사망한 뒤에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회사들이 자기 신체 사고의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자기 신체 사고 담보의 보험금과 관련하여 분쟁과 소송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약관에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 담보란 배상책임 보험의 하나인 자동차 보험에 부과하여 가입한 것일 뿐 상법상 명백한 임보험이며 상해보험입니다. 따라서 자기 신체 사고 담보의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기 신체 사고 담보를 가입한 사람이라면 사망 시 자손 가입 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후유장해 시에는 해당 장애급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 보험약관에 자기 신체 사고 담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자기 신체 사고 담보에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임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아닌 배상책임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임보험과 정액보험의 기본적인 보험법리마저 무시한 처사로서 속히 자동차 보험 약관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손보험금을 둘러싸고 분쟁과 소송이 빈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부인과 자녀 한 명이 동승하고 가다가 나의 졸음운전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일가족 3명이 모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운전을 한 나는 운행자에 해당되어 대인배상일 이를 책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대인배상일로는 보상받을 수 없고 오직 자기 신체 사고로만 보상받을 수 있으나, 부인과 자녀 한 명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에 해당되어 대인배상일과 자기 신체 사고 담보 두 가지 모두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부인과 자녀 한 명도 자기 신체 사고로만 보상해주고 대인배상일의 보상금은 슬그머니 떼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동승한 채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들의 대인배상일 보상금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손사고 보상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손사고 피해자들은 부상보험금은 잘 챙겨서 타먹습니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자손에서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타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지내다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 완성으로 못 타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자손사고 발생 시 치료를 종결한 후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교부받아 해당 장애급별 후유장애 보험금도 꼭 청구하기 바랍니다. 후유장애란 실명이나 청력상실,
팔다리에 절단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의 세 관절이나 다리의 세 관절 중 어느 한 관절이라도 정상인의 운동 범위보다 운동 각도가 제한되거나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관절 운동 각도가 제한되거나 3개 이상의 치아 파절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하였다거나 머리나 이마, 얼굴 등 신체 노출 부위에 추상, 즉 보기 흉한 흉터가 남은 것도 모두 후유장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애보험금을 꼭 청구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청구 및 가해자나 보험회사와의 합의, 손해액 산정 등은 손해배상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더 이익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 신체 사고 담보 즉 자손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경우에는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진단명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별표일의 상해에 구분해서 몇 급 상해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상해급별 지급 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의 실제 치료비만을 지급합니다. 자손의 사망보험금은 자손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자손의 장애보험금은 장애급별 보험 금액을 전액 지급하지만 부상보험금은 상해급별 지급 한도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상해급별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실제 치료비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 담보의 부상 가입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상해급별 보상 한도액은 상해급수 1급은 3천만 원, 상해급수 2급은 1,600만 원, 상해급수 3급은 1,500만 원, 상해급수 4급은 1,400만 원, 상해급수 5급은 1,000만 원, 상해급수 6급은 800만 원, 상해급수 7급은 500만 원, 상해급수 8급은 200만 원, 상해급수 9급은 200만 원, 상해급수 10급은 180만 원, 상해급수 11급은 180만 원, 상해급수 12급은 180만 원, 상해급수 13급은 130만 원, 상해급수 14급은 80만 원이므로 이 상해급별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의 실제 병원 치료비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입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이 쇄골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상해등급 8급 이항에 해당되는데 상해등급 8급의 보상한도액이 200만 원이라고 하여 200만 원을 다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200만 원을 한도로 피보험자의 실제 병원 치료비만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상해급수 8급인 쇄골골절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병원 치료비가 100만 원밖에 안 나왔다면 1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고 3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상해급수 8급의 지급 한도액이 200만 원이므로 200만 원까지만 지급하고 초과된 치료비 100만 원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된 치료비 100만 원은 피보험자가 자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자손의 후유장애보험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다쳐서 치료는 종결하였으나 다친 신체 부위에 후유장애가 잔존한다면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교부받아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병원에서 교부받은 후유장애 진단서상 장애 내용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에 구분해서 장애급별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보험회사는 장애급별 보험금을 정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액 지급이란 장애급별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급별 보험 가입 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단독사고는 물론이고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자기 신체 사고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장애급별 후유장애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여 지급하려고 하면 저같은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기 신체 사고 후유장애 가입 금액을 1억 원 가입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치료를 종결한 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장애 등급 1급은 1억 원, 장애 등급 2급은 9천만 원, 장애 등급 3급은 8천만 원, 장애 등급 4급은 7천만 원, 장애 등급 5급은 6천만 원, 장애 등급 6급은 5천만 원, 장애 등급 7급은 4천만 원, 장애 등급 8급은 3,000만 원, 장애 등급 9급은 2,400만 원, 장애 등급 10급은 1,800만 원, 장애 등급 11급은 1,400만 원, 장애 등급 12급은 1,000만 원, 장애 등급 13급은 600만 원, 장애 등급 14급은 400만 원을 꼭 지급받아야 합니다. 장애 진단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1원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의 장애 등급이 몇 급 장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별표 2에 기재된 장애급별 보험 가입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및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자동차 보험약관 및 손해배상 법리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따라서 혼자 일을 처리하다가 몰라서 덜 받아 손해보는 것보다 저 같은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보상받은 후 수수료를 떼어주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